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피그마 IPO 소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기술주 IPO 시장이 다시 좀 꿈틀대는 분위기인데 그중에서도 피그마가 단연 화제죠.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가 바로 이 피그마 IPO 핵심 분석 및 투자 전략 보고서 발췌본인데요. 피그마의 뭐랄까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한 그런 핵심 정보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보면서 피그마 IPO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IPO 기본 정보부터 좀 봐야겠죠. 피그마가 2025년 7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S컬씨 서류를 냈어요. 공식 절차를 시작한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할 예정이고 티커는 FIG입니다. 빠르면 7월 중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 7월 중이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시장에서는 조달 규모도 최대한 15억 달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가 상당하네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게 실적이죠. 특히 최근 1분기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서 2억 2,820만 달러였고요. 46% 성장이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순이익도 4,490만 달러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성장도 하면서 수익까지 내고 있다는 걸 딱 보여준 거죠. 지난 3년 동안에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40에서 55% 사이라고 하니까 이게 잠깐 반짝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꾸준히 고성장을 해온 거죠. 2024년 연매출만 해도 7억 4,900만 달러였으니까요. 작년에 순손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어도비 인수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사스형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인데요. 그로스 마진이요? 네, 이게 무려 91%에 달합니다. 91%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보통 사스 기업들 마진율이 한 70, 80%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평균에 훨씬 웃도는 거죠.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마진이 높다는 건 피그마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력적으로.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특히 요즘 중요한 AI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실탄을 확보한 셈입니다. 단순히 돈 잘 버는 걸 넘어서 시장 혁신을 계속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에서의 위치도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던데 사용자 기반이나 고객사 현황을 보면 그게 딱 드러나죠. 네, 월간 활성 사용자, MAU라고 하죠. 이게 1,300만 명이나 되고 포춘 2,000대 기업 중에는 78%가 이미 피그마 고객입니다. 78%나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 환경을 보면 이 지위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한때 경쟁사로 꼽혔던 어도비 XD는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아, 그건 몰랐네요. 무방할 정도죠. 와, 거의 독주체제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 대상으로 주식 팔 때 이미 기업 가치를 125억 달러로 인정받기도 했고요. 이런 시장 지배력이 반영된 거죠.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피그마가 그리는 미래는 역시 AI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맞습니다. 피그마는 이제 단순한 디자인 툴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디자인 시안에서 바로 코드를 뽑아내거나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 작업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그잼이라고 온라인 화이트보드 툴이나 피그마 메이크라고 노코드 앱빌더 같은 신제품들을 내놓고 AI에 계속 투자하는 건데요. 이게 단기적인 효율성 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비디자이너까지 포함해서 사용자의 작업 방식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기대되네요. IPO로 확보할 자금도 이런 제품 다각화나 또 아직 성장 여지가 많은 글로벌 시장 확장에 쓴다고 하니까요. AI를 통한 성장 스토리가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장점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죠. 일단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이미 검증된 높은 성장률과 또 수익성, 거기에 AI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거. 특히 이 회사가 세스, AI, 디지털 협업이라는 요즘 가장 뜨거운 메가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장점은 정말 확실하네요. 그런데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리스크나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거요. 네, 그게 단점이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죠. 기대가 큰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끝나도 이 높은 가치를 계속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경쟁 심화와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어요. 지금은 독주 체제지만 어도비나 캔바 같은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협업 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규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CEO인 딜런 필드가 초다수 결의권,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 주식을 통해서 상장 후에도 경영권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점. 이것도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주주들의 영향력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 피그마 IPO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또 AI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갖춘 올해 기술주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 중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정보를 통해서 당신은 이 유망한 테크 기업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회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균형 있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스나 AI 기반 혁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피그마의 행보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피그마의 AI 전략이 단순히 디자이너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코딩이나 디자인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누구나 훨씬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기술이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가져올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또 새로운 도전 과제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